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스턴에서 지금 웜의 신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일 여기 토요일 비행기로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도착 시간은 22일 오후 4시 반 인천공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일도 웜의 신박은 여기 보스턴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캠브리지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애들, 틴즈 해가지고요. 10대들 이용하는 곳이고, 요 건너편은 아이들, 키즈, 네, 라이브러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자, 일단 웜의 소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참 그리고 북콘스트 영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북콘스트 영상도 또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봤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면요.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북콘스트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우리 김용 대리가 편집도 잘하고 네, 그 북콘스트의 더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오갔던 얘기들 어떤 분은 댓글로 박사익 전무 혼자서 강의한 거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네, 패널 분들의 책에 대한 독후감, 소감 이런 영상들도 좀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잘랐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채밀턴 식구분들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대표님 미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연휴 전 마지막 날이라 변동성이 크네요. 채밀턴 분들이 이 파도 치는 장에서도 균형을 잘 잡고 계신 듯 합니다. 하셨고요. 보스턴에서의 웜의 신박도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보스턴에서 웜의 신박을 방송하신다고 하니 보스턴 미술관에 혹시 방문하시나 싶습니다. 50만 점 정도의 방대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모네와 반 고흐, 고갱, 세잔, 르누아르, 피카소의 작품을 비롯해 일본의 가츠시카 호쿠사이 등등 많은 거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테마별로 전시가 진행되어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골라서 관람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많은 미술관을 다녔었는데 나중에 보스턴으로 여행을 가면 보스턴 미술관은 꼭 들러보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보스턴 미술관은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도 한번 같이 왔었고요. 한 2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와, 엄청나게 많은 양 때문에 하루에 더 못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만 점 정도의 방대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그때도 한참 봤는데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생 가족도 같이 왔거든요. 동생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3 동생도 이제 아들 딸이라 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늘 보스턴 미술관을 갔습니다. 어제는 여기 보면요. 사이언스 뮤지엄도 있습니다. 사이언스 뮤지엄도 있는데 이번 주가 노스쿨 윅이라네요. 그래서 갔더니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다 여기 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우리 채밀턴 분들께서 우리 채밀턴 가족 여러분들의 행복한 설날을 기원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엔 온탕, 오후에는 냉탕, 연휴 이전에 리스크 떨어내기인가 봐요. 저도 이번에 꼭 계획했던 공부 해치우려고요. But 현실은 넷플릭스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럴 때 좀 쉬어도 되죠. 뭐 그죠?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면서도 늘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셨는데 저희는 이 일을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열심히 늘 해야 하는 겁니다. 전무님 전 파도를 넘어서입니다. 감사하게도 1년 수료증도 받았지만 아직도 절반도 못 알아듣는 주린이입니다. 저도 아들이 19 년부터 보스턴에 살고 있어서 전무님이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도 보스턴에 살다가 지금은 군대 때문에 한국에 있어요. 큰아들 얘기가 보스턴에 한국인 주말 축구 모임이 있다고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눈 폭풍 때문에 캔슬도 되나 봐요. 전무님 혹 기회 되시면 보스턴에서 한번 뛰어보셔도 좋겠어요. 그래도 아들한테 "이번 주는 축구 없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밖에 보면요. 이번엔 보스턴에 엄청난 폭설이 왔거든요. 폭설이 와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웬만한 지금 공원에는 다 눈이 쌓여 있어 가지고요. 아마 이번에는 축구를 아마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여기 보스턴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진짜 만나보고 싶은데 길 가다가 혹시 저처럼 생긴 사람이 있으면 꼭 인사하라고 하세요. 덕분에 저는 이번 주 투자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다잡고 가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바로 코앞만 보고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뻔했는데 먼 말치를 바라보며 다시금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잡겠습니다. 하셨고요. 어 형님 설 명절 아들, 딸 등 가족과 함께 보내시게 되어 참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꿀맛 같은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창 바빠 보여서 안쓰러웠거든요. 하셨습니다. 우리 복동이 아우님이 적어 주셨고요. 이번 주는 감사하게도 6.1%로 마감했습니다. 와. 채슬리에 몇 번 방문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글은 처음 쓰네요. 이제는 채슬리 방송은 바빠서 시청 못할 경우 찾아서 꼭 듣습니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하셨습니다. 자제분들한테 가시려고 머리를 예쁘게 다듬으셨네요.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이 머리를 한 2달,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자르다 보니까 늘 좀 사진을 찍고 나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를 좀 깔끔하게 자르고 왔는데 자르고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도서관 직원이 여기서 리코딩을 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 30% 밖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뒤에 애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리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 안에 이 "컨퍼런스 룸 가서 찍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옮겼습니다. 근데 참 제가 예전에 웜의 신박해서 미국에서 어학연수라든지 제가 석사 과정을 하면서 배운 거는 이 오픈 마인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 친절한 매너와 에티켓 그런 걸 배운 게 제 인생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방금 아주 친절하게 제가 리코딩을 딱 멈출 때까지 옆에서 서서 딱 기다리다가 제가 일부러 뭔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딱 멈췄더니 그때서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쪽 컨퍼런스 룸으로 옮겨 주면 안 되겠느냐."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서 옮겼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아까 사실 밖에서 할 때는 좀 눈치가 보였거든요. 집중도 좀 잘 안 되고. 아무튼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브러리 카드가 있냐?" 해서 "없다." 했더니 그러면 뭐 게스트로 처리를 해 줄게."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제 이름만 적고 이렇게 좋은 룸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예, 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을 만나러 가셔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숙제하라고 잔소리만 한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예. 근데 또 우리 부모님의 역할 중에 특히 어머니들의 역할이 어 또 약간 악역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또 숙제하라고는 얘기는 또 해 줘야죠. 오늘 식혜하고 LA 갈비 재우면서 듣고 있네요. 아유 맛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웜의 신바 기다리겠습니다 하셨고요. 목마른 후에 한 모금의 물이 달고 열심히 일하셨기에 쉼은 더 기다려지기도 하겠지요. 3 대가 함께 하시는 명절 잘 보내시고 그 에너지로 시작하는 채밀턴 큰 배의 항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설이 낀 긴 연휴에 부산 집에 와서 웜의 신박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26년 짧은 달 포 만에 올해 수익률을 달성하여서 많이 행복합니다. 이 모두가 채슬리나 웜의 신박을 열심히 시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증시가 곧 조정이 예상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조정 예상을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유는 매일 조간신문을 읽고 채슬리나 웜의 신박을 듣다 보니 거기서 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은 꿀로 가지고 갔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와서 이제 추수를 언제 거둬들일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저께 카톡으로 예전에 신한투신에 함께 하셨던 동료분들, 선배님들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예, 주간조선의 영상을 잘 봤다. 그래서 어 그 조선일보 재테크 강의는 12월 중순인가 있었던 건데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5월 대폭락 온다." 그 제목을 또 "5월 대폭락 온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라 가지고 그렇게 이 좀 어그로를 끄는 그런 썸네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제목만 보고 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안 그래도 이 가장 인기 있는 댓글이 "아 저 친구는 작년 추석 때도 또 폭락 온다."고 그러더니 예,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냥 다 그 댓글은 안 읽어 봤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욕 들어먹는 댓글을 보면 마음 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또 들어 봤어요. 네, 들어 봤더니 뭐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리 그 박사님, 소연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대변혁이 시작됐고 그죠? 예, 그게 1980 년도에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소련을 이 봉쇄하는 그런 전략에 들어갔을 때 일본과 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이 크게 부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가장 지금 필요한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나중에 되면 뭐 배터리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런 견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 같다.'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하지만 짝수에 하반기에는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달 정도에는 주식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일단 낮춰서 네, 또 수비도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에다가 조심해야 될 거는 코인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작년 12월 달에 예, 했던 영상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조회수는 많이 나왔는데 그 썸네일 보고 좀 마음이 되게 또 무거웠습니다. 막 욕을 막 들어먹을 생각을 하니까.
친구 랩 가입시키고 저는 인턴 하는데 역시 랩 가입 수익이 훨 좋아요. 그래도 공부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항상 꾸준함에 감사드립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하셨고요. 설마 하고 열어봤는데 미국 가시느라 바쁘실 텐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셨고요. 저는 명절 연휴 전 굶는 시간 외에 저에게 휴식을 주며 체슬리 쇼츠와 이제껏 못 봤던 전무님의 방송 영상분을 하나씩 들어볼 생각입니다. 하셨고요. 3 월부터는 모닝 브리프를 들을 수 없는데 듣더라도 8 시까지 밖에 못 들을 텐데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하셨네요. 어 8시 이후부터 일을 하시나 보다. 그죠? 네, 아니면 일하시는 곳이 옮겨가면서 그럴 수도 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웜의 심박을 찍고 신기한 차트 분석 찍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 토요일 한국에서 토요일 비행기로 토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9시 50분 비행기가 타고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5일 동안 이 방송을 안 찍다 보니까 벌써 웜의 심박 찍는데도 뭔가 어색합니다. 네, 그리고 글을 읽는데도 뭔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발음도 약간 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할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타이거즈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던가요? 아니면 그렉 노먼이 하셨던가요? 음,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갤러리가 알아채고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천하가 다 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벌써 요렇게 5 일만 안 해도 벌써 제가 티가 납니다, 제가 말하면서. "멀리 잘 다녀오세요." 하셨고요. "전무님 덕분에 오늘 피부과에 가서 엄마랑 남편 그리고 저까지 잡티 제거 등등 얼굴 대공사를 하고 왔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 제대로 한턱 썼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동생이 20년 만에 동생도 20, 25 년, 25년 만에 여행 오는 거라고 미국 여행 오는 거라고 해 가지고 동생은 재수 씨가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벌이 하면서 애들 둘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설 때 미국 갈 때 형님이 비행기값 다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 해 가지고 동생 가족 비행기값 전부 다 한턱 쏴 줬습니다. 토피는 철저하게 체질식 바른 협생을 통해 고칠 수 있습니다. 고기 유제품, 밀가루 안 되고 간에 좋은 해산물, 메밀차, 조개류 등이 좋군요. 감사합니다. 요즘 매일 신문 보면서 스크랩도 하고 나름 입문책도 읽으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배당주가 많이 올라 수익이 좋네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월 배당 300만 원. 우리 님이 아마 배당주 투자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배당주가 불을 뿜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제 꾸준히 이 배당 투자의 장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항상 이자랑 비교하면서 뭐 내가 이자 받는 것보다는 이 배당이 나아. 그리고
막 이 테마주들 움직이거나 그럴 때도 나는 이 정도 배당 받으면서 주식 투자하면 돼. 그리고 배당 투자를 잘하는 저희 업계의 배당 펀드 매니저들도 보면 일단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배당 수익률을 한 3% 정도 맞춰 놓고요. 그중에서 보면 위로 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3% 배당을 발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30% 이상 오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은행주 한번 보시면 은행주라든지 뭐 LG U+라든지 그런 고배당 주식들 보면 주가가 1 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 펀드 잘하는 매니저들이 보면 내가 배당을 고배당을 보고 들어갔지만 그 배당주가 좀 크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또 매매 차익을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 배당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고수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막 오르는 그런 테마주라든 테마주라든지 사이클 주식 그런 거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나만의 그런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월배당 300만 원 분이 월배당 300만 원 님이 딱 그런 투자를 하시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4-5년 전에 일하러 갔을 때 젊은 안주인이 은행에서 투자 설명회를 들으러 간다고 해서 은행에 적금 들지 말고 은행 주식을 사라고 권했는데 정작 나는 삼전을 샀네요. 그분이 저의 말을 듣고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친구들에게도 많이 권했지만 다들 어렵다기보다 무서워했어요. 그러게요. 은행에다가 적금 드느니 그죠? 은행 주식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은행주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하시면 그냥 매달 적금 넣듯이 은행주를 그냥 매달 사시면 됩니다, 매달. 그러면 언젠가는 또 떨어질 거니깐요. 또 많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졌을 때도 사고 그러면 되는데요. 근데 이 지나고 나서 은행주가 지금 많이 올라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데 또 나중에 금리가 막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대 마진이 또 많이 스퀴즈가 되고요. 또 은행은 증권업하고 비교했을 때 증권업은 계속 은행의 먹거리를 좀 빼앗아 오는 입장인데 은행은 또 약간 뺏기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미국 주식을 살 때 환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환전은 옛날에는 은행 밥그릇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증권회사가 많이 우대 환율도 해 주다 보니까 은행에서 지금 미국 주식 사기 위해서 100조를 작년에 우리 서학개미 투자반 분들이 100조의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환전을 했잖아요, 은행에서. 네, 그것만 하더라도 증권사가 얼마나 큰 수익을 얻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어스 앱을 깔고 채밀턴이 됐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어스 앱에 보시면 어떻게 이 인턴십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전주 상패 뉴스는 정말 아프네요. 한때 코스닥의 블루칩으로 불리어지던 회사에서 받은 스톡을 어쩌다 보니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상패 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벤처 1세대로 한때 주름 잡았던 회사인데 말이죠. 첫 회사였던 삼성전자와 너무나 비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요. 맞습니다. 그 벤처 기업 협회장도 하시고 그죠?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코스닥 벤처 회사 사장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옛날에 25년, 30년 전에 이 코스닥의 블루칩이라고 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보면 이 회사 아직 거래는 되고 있나? 뭐 그런 기업들이 사실 좀 있긴 합니다. 네. 설 연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웜의 신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2 시간 전에 댓글을 남기셨네. 어 어쩌다 보니 발견하게 된 건데 LG전자 관련 기사 읽으시다 잠시 졸으셨네요. 나른한 오후에 피곤하셨나 봅니다. 네. 그때 그 전날 제가 3 시간 반 잤을 거예요. 네. 그 주에 계속 2시 전에 잔 적이 하루인가 이틀밖에 없어 가지고 그날도 네. 그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였었죠. 금요일, 목요일. 읽다가 어 웜의 신박을 읽으면서 눈이 감겨 가지고 깜빡 졸았는데, 아 우리 김리영 대리가 이걸 편집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그러고 나서 잠시 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면서 그 부분은 잘라냈는데, 그 눈이 살짝 감긴 그 장면을 잘라냈을까 안 잘라냈을까 했는데 안 잘라냈더라고요. 조는 장면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걸 놓치지 않으시던데요. 근데 여기 와서도 지금 확실히 시차 적응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어찌나 그렇게 졸리는지. 그리고 밤에 자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이번에도 뭐 책을 3월 달 되면 이제 책이 한 권 나올 건데요. 그 책 수정하느라고 계속 밤 새벽 2 시까지 책 수정을 하고, 그러고 자는데 6시 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계속 한국 지금 여기서 시차 적응 안 하고 그냥 가려고요. 시차 적응 안 하고 그냥 가면, 한국 가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생이 하라고 하는데도 미적거리다가 너무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직 매일매일 매매 상황과 등락을 보면서 아직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처럼 담대하고 편안해지겠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주식이 힘든지. 주식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1년 지나고 나면 연평균 지수만 투자를 해도 연평균 10% 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도 연평균 2.5% 밖에 안 났어요, 지난 4년 동안에는. 그러다가 25년 25.6% 오르고 이번 1월 달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한 방에 그 5년 평균 수익률은 미국 S&P 500 하고 거의 예 같이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이 변동성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데, 그걸 어 쉽게 하는 방법이 그걸 쳐다보면서 '나도 참아야 돼. 이 변동성을 참아야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난 2025년, 24 년도 마찬가지였는데 누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나 했더니 매매가 엄청 활발한 20대 남성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고, 그죠? 60대 여성분, 50대 여성분, 그다음에 수익률이 좋았던 게 10 대. 근데 그 10 대는 부모님이 그냥 주식 사 놓고 '아 애들 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거니까.' 묻어 둔 계좌잖아요. 이게 좋은 주식을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해서 편입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매일같이 보면서 '어 뭐야. 많이 떨어졌네. 많이 올라갔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예금, 적금 이렇게 픽스드 된 인컴, 고정 금리를 주는 픽스드 된 인컴에 익숙해져 있다가 주식은 1년 지나서 아니면 6 개월 지났을 때 수익이 얼마 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계속 이래 쳐다봐서 그래요. 그래서 주식은 웬만하면 안 쳐다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가끔 보조지표 말씀을 하시는데 RSI, 스토캐스틱 MACD 오실레이터 등의 정확한 의미와 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바로 밑에 레나정 님이 쭉 적어 주셨어요. 코스닥은 언제 갑니까? 그러게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강해 가지고 이 대형주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코스닥이 끙 하고 올랐다가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다 보니까 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시장도 보면 반도체 빼고는 좀 다 쉬고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대형주 랠리가 이제 전자 상승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싶을 때 그걸 저는 이제 4 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연기됐습니다. 1 월이 반도체의 상승이 고점이었다 싶으면 2 월, 3 월, 4월 이렇게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을 건데요. 지금도 뭐 디램 스팟 가격이 워낙 강하면서 뭐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좀 이따가 신문 기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이 대형주 랠리가 워낙 강해서 코스닥의 상승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버핏의 마지막 선택. 해임 전에 애플 팔고 뉴욕 타임즈를 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버크셔 해스웨이를 이끈 워런 버핏 회장이 CEO 퇴임 전에 애플을 팔고 뉴욕 타임즈를 신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버크셔 해스웨이가 2020년께 신문 사업을 모두 매각한 뒤 미디어 산업에 다시 투자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SEC에다가 지난해 4분기 10월, 12월, 11월, 12월 요 4분기 주요 보유 주식 현황을 담은 13F 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 기관 투자자가 분기 종료 후에 45일 내에 보유 지분 내역을 공개하는 공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 해스웨이는 지난해 4분기 뉴욕타임즈 주식 507만 주, 3억 5,170만 달러를 신규 매입을 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은 0.13%에 불과하지만 뉴욕타임즈 지분의 3.11%를 차지해서 단번에 주요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의 투자 사실이 공개된 뒤에 뉴욕타임즈의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당일 종가 대비해서 2.39%나 올랐고요. 버핏 회장은 2020년 신문 업황 악화로 버크셔 해스웨이가 보유하던 일간지 31개와 주간지 49개를 미디어 기업 리 엔터프라이즈에 모두 매각을 했었군요. 하지만 뉴욕타임즈에 대해서는 디지털 생존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는 2018년께 주주들에게 인쇄 부수와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흐름을 디지털 모델로 상쇄할 만한 신문사는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어쩌면 워싱턴 포스트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는 23.1%나 증가했네요. 주가도 지난 1년간 5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S&P 500보다 훨씬 나았네요. 버크셔 해스웨이는 뉴욕타임즈 외에 보험사 처브 그리고 에너지 기업 쉐브론 등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했고요. 보유 주식 1위인 애플은 1,03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다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은 22.6%로 여전히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CNBC는 버핏 회장은 애플을 IT 기업보다 소비재 기업으로 보고 있다면서 후임 CEO인 그렉 아벨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많이 사셨죠. 자, 그다음 기사 볼게요. 태극기 내건 머스크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오라라고 돼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태극기가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16 개나 지금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 채용 공고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 테슬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AI 칩 아키텍처 개발을 어 블라블라 해 놨는데요. 읽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서버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미국 테슬라가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고성능 AI 반도체 기술을 자체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고요. 반도체 설계를 넘어서 생산까지 넘보는 테슬라가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 전문 인력이 풍부한 한국을 채용 타겟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앨런 머스크는 17일 개인 X 계정에다가 이 태극기 16개와 이 테슬라 코리아가 최근 게시한 AI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 공고 사진을 올렸고요. 동시에 한국에 있는 AI 반도체 설계 생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테슬라에서 함께 일하자고 썼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채용 글에다가 생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에 구축할 반도체 공장 테라팹에 투입할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머스크는 지난달 원활한 반도체 조달을 위해서 미국에 테슬라 전용 팹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브로드컴, 미디어텍 등 다른 빅테크도 일제히 최대 연봉 26만 5천 달러와 주식 보상 등을 내걸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한국 HBM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습니다. 한 3억 5천 준다 그죠? 연봉을. 자, 젠슨 왕 이 단독 기사가 이 2개나 있는데요. 첫 번째 젠슨 왕 AI 투자 시작 단계 버블은 없다.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자, 악어 가죽으로 된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AI 거품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상 최대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젠슨 왕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 그는 이날 미국 산타클라라에 있는 한국식 치킨집 99 치킨에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엔지니어 30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기자와 만났고요. 그는 예정에 없던 인터뷰 요청에도 마음껏 물어보라며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젠슨 왕은 이날 저녁 자리를 세계 최고 메모리 반도체 팀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5일 최태원 회장 등 임원진과 치맥 회동한 장소에서 열흘도 안 돼서 이 두 회사 실무진을 독려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합니다. 그는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했고요. 또 두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팀이라고 표현하면서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곧 내놓을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의 연산 병목을 해결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젠슨 왕 CEO는 이 팀은 베라 루빈의 연산 병목을 해결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 팀은 베라 루빈과 HBM4라는 큰 도전을 맞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소주와 치킨을 즐기며 멋진 저녁을 보낼 자격이 있다면서 협력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젠선왕 CEO는 위대한 것을 만드는 위대한 기업은 훌륭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차세대 GPU 메모리 공급을 둘러싼 하이닉스와 전자 간의 불가피한 경쟁을 예고했고요. 그는 엔비디아에도 하이닉스에도 경쟁자가 있다면서 경쟁이 없는 게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했고요. 경쟁이 없는 곳에는 시장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젠슨 왕은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투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고요. 그는 엔비디아는 훌륭한 파트너와 놀라운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전 단계, 이 스택에 걸쳐서 투자하고 있다고 했고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12월 추론용 언어 처리 장치인 이 LPU 설계 기업 그록의 핵심 기술과 인재를 200억 달러에 영입을 했고 핵융합 스타트업인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에도 8억 6천만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픈 AI, 엔스로픽 등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추가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고요. AI는 단순히 모델만이 아니라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 위에 구축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전체 산업이라고 에둘러 말했고요. 특정 AI 모델 기업보다는 전체 AI 생태계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달 16일에서 19일 미국 샌호제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최대 연례 행사인 GTC 2026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칩 몇 가지를 준비했다고 말을 했고요. 그는 모든 기술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여서 쉬운 건 없다면서도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메모리 엔지니어로 구성된 이런 팀이 모이면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젠슨 황 형님은 이 보면 자신감, 그죠? 최고의 장점은 자신감. 그리고 또 다 이 우리 젠슨 황 형님도 보면 참 친절하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다음 또 다른 단독 기사입니다. 자, 젠슨 황 위대함 보여달라. 엔비디아 하이닉스 치맥 회동을 한 부분인데요. 자, 사진에 보니까 한 손에는 지금 테라 테라 맥주네요. 테라 맥주와 여기에 소주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맥주, 한 손에는 소주. 젠슨 왕이 14일 미국 산타클라라 99 치킨에서 한국 맥주와 소주를 양손에 들고 소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날 2시간가량 식사하면서 여러 차례 자리에서 일어나서 테이블을 돌면서 빈잔을 채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열린 회식의 주비는 SK 하이닉스의 HBM 담당 엔지니어들이었다고 하고요. 오후 5시 20분께 등장한 젠선 황이 한국 소주와 맥주를 들고 2시간가량 테이블을 돌면서 30명 넘게 모인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엔지니어에게 소맥을 제조해 줬고요. 우리는 원팀, 또 자랑스럽다. 말을 거듭하며 고마움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공급하기로 한 HBM4와 관련해서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죠? 지난 14일 깜짝 생일 케이크를 받고 웃고 있다. 생일은 17일이다. 2월 17일, 17일이 젠선왕의 또 생신인가 봅니다. 자, 반도체 업계는 황 CEO가 협력업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이렇게 회식을 주재한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날 회식은 젠슨 왕이 엔비디아 직원들에게 하이닉스 HBM 엔지니어들을 격려하기 위한 저녁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에 전격 성사됐고요. 그만큼 하이닉스의 HBM4가 엔비디아 미래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이닉스는 2020년 7월에 HBM2E 3세대 제품이 2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며 공급망에 본격 합류했었고요. HBM3와 HBM3E는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납품하면서 TSMC와 함께 AI 반도체 삼각 동맹으로 불릴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HBM4는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에 내놓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성능을 좌우할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데 HBM4는 첨단 D램 12개를 쌓아 만든 고성능 D램 모듈로 베라 루빈 같은 AI 가속기에 들어가서 연산을 담당하는 이 GPU에 대량의 데이터를 적시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HBM4 공급사의 초당 동작 속도 11기가비트 이상, 그리고 대역폭, 단위 시간당 데이터 처리 능력인 이 대역폭도 초당 3.0 테라바이트 이상을 요구를 했었고요. AMD와 같은 경쟁사의 HBM4 요구 성능을 30%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베라 루빈의 차별화 포인트로 HBM4를 꼽은 셈입니다.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HBM4는 하이닉스의 원맨쇼 무대이던 HBM3E와는 다른데요. 전자가 동작 속도 초당 11.7기가바이트, 그리고 최고 13기가바이트의 대역폭 초당 3.3 테라바이트 성능의 HBM4 정식 제품을 지난 10일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출하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11.7기가바이트 이상의 HBM4 성능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에 유상 샘플을 대량 공급하며 성능의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하이닉스도 조만간 엔비디아로부터 이 정식 공급 사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 CEO도 이날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에게 최고 성능의 HBM4를 차질 없이 공급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는 회식 종료 직전 건배사를 통해서 AI 가속기와 HBM4는 놀랍고 특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기술이라면서 24시간 내내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고 특별한 결과를 낼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HBM4와 베라 루빈 개발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을 믿는다.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 위대함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체할 것 같은데요. 예. I'm proud of you. 뭐, 이렇게 자랑스럽다 하면서 차질 없이 공급해 달라. 네. 24시간 내내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고 특별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개발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을 믿는다. 예, 듣는 사람들에게 그게 또 뭐 CEO가 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젠소랑은 이날 회식에 등장해서 HBM4에 빠른 납품을 요청하는 발언을 한 만큼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 제1 공급사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12월 올해 물량을 잠정 배정했는데 하이닉스가 55% 이상, 전자가 20%대 중후반, 마이크론이 2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가 HBM4 기술 경쟁에서 치고 나가면서 공급 비율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지만 하이닉스가 1분기에 품질 최적화를 완료하며 최대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올 3월이 돼야 메모리 3사의 최종적인 HBM4 최적화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HBM 점유율보다 범용 D램 생산을 늘려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HBM4 공급은 올해 가을부터 그죠? 예.
빠르면 뭐 7 월 고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장세. 5천 피 소외된 개미. 여기 몰렸다. 뭔가요?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50%를 넘어섰고요. 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 독주 현상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유가증권 시장 비중이 51.69가 됐고요. 1년 사이에 무려 10.3%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시총 1위, 2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 투톱 비중이 같은 기간에 22.9에서 37.63으로.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해도 거의 14% 시총 비중이 늘었네요. 같은 기간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 비중은 34.8에서 47.8로 높아졌고요. 기타 금융이 11.6에서 11.5로 줄었고요. 운송 장비 부품이 11.16에서 10.10으로 줄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해당 기간 2,500에서 5,500으로 2배 이상으로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투자자 수익률 격차도 커졌는데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 1위는 금융자산 5억 원 이상 보유자였고요. 이들은 지난달 18%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들의 금융자산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이었고요. 주식 수익률과 자산 규모는 반비례하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여기 또 나오네. 60세 이상이고요. 17.39%. 가장 낮은 연령층은 20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죠?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자 소외 불안 증후군도 심해졌는데 포모 얘기하는 거다, 그죠? 상승장에서 소외된 젊은 투자자가 이 레버리지 ETF 시장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고요.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월 레버리지 사전교육 수료자는 무려 16만 7,281명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수료자의 81%에 달하는 규모가 올해 1월 달에만 이렇게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인버스도 있고, 고버스도 있고, 그죠?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하니까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요게 고버스죠. 떨어지는 거에 2배로 배팅하는 거죠. 이 ETF에는 각각 1조 6천억, 7,500억 원의 자금이 쏠렸고요. 코덱스 200, 이 고버스에 7,500억의 자금이 쏠렸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상품에 한 달간 2조 원 넘는 자금이 몰린 거고요. 이의경 대진대 교수는 최근의 주식시장 급등은 한국 투자자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이례적인 장세라면서 일부 2030 젊은 층이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상품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뭐 평생 겪어보지 못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1980년대에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100에서 1000 갔잖아요.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 어 반복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IMF 때 우리나라 지수 277까지 빠졌다가 바로 1년 반 만에 1000 갔었으니까 지수가 3 배가 올랐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레버리지랑 그런 곧버스, 그게 쪼금이라도 좀 더 벌고 싶은 건데 이 레버리지 2 배짜리 이런 거는 일단 내가 10 배짜리로도 돈을 잘 버는 실력이 됐을 때, 그럴 때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한 배짜리로도 못 보는데 까먹는데 그죠? 근데 레버리지로 특히나 아 특히나 이게 떨어지는 이 곳버스는 제가 하지 마시라고. 장이 안 좋아 보이면 오히려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현금 들고 있다가 이번에는 조방원에서 반도체로 가나 하면 그 반도체를 따라 붙든지 말든지, 그것도 자신 없으면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되고, 정 자신 없으면 인덱스 사도 되고요. 예 근데 예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는 정말 확률적으로 13% 정도밖에 안 돼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퀀트를 좋아하고 여기 와서도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퀀트 책이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재밌어요. 아주 좋은 퀀트 책을 지금 거의 졸면서 막 읽고 있는데 미국은 벌써 그 헤지 펀드 10개 중에 9 개가 다 이 퀀트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퀀트 베이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거의 AI를 도입해서 기계가 이제 주식 시장을 막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이 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그 퀀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관관계 분석, 그다음에 패턴 분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공위성 그런 전문가마저도 어 저걸 갖다가 뽑아 가지고요. 월마트의 주차장의 차량 대수를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월마트 주차장의 차량 대수를 보면 월마트 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제가 저희 업계에 고수 형님 중에 한 분이 한 종목 딱 찍어서 그 주식 사고 그 회사 공장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의 대수를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나가서 노가다로 체크하는데 미국의 헤지 펀드들은 인공위성으로 월마트의 주차장을 모니터링해서 그걸로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 기계들이 여러 가지 퀀터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설 지나면 원래 제가 뭐 설 전에 좀 조정받고 설이나 이런 명절 지나고 뭐 하면 오른다. 추석 전후가 원래 제일 심했는데 작년에는 거꾸로 갔어요. 추석 전에도 별로 조정 안 받고 추석 지나고 나서 강세를 보인 거는 똑같았고요. 어쨌든 추석 전에 자금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좋았습니다. 장이 좋았다기보다는 반도체가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은 사실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사를 좀 읽어 볼게요. 설 연휴 이후 코스피가 오른다는 이른바 명절 효과가 통계적으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의 통념과 달리 실제 성적표는 상승과 하락이 정확히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자 2016 년부터 지난해까지 10 년간 설 연휴 직후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직후 첫 거래일입니다. 상승한 해는 5회, 하락한 해도 5회.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 였고요. 마이너스 0.1이면 거의 뭐 매매 수수료나 이런 거 다 감안하면 거래세가 지금은 0.2가 됐으니까 그죠? 설 연휴 직후 5거래일 기준으로도 최근 10 년간 상승 연도는 5회, 하락 연도도 5회였습니다. 5일 정도 5거래일 기준으로 해도 반반이었네요.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2년으로 2022년? 요때 1월 달에 요때는 22년 1월 27 일인가 LG엔솔이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도 1월 4 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22년 1 월이 되게 장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고 연휴 직후 5거래일 동안 3.96 모조리 반등이었죠. 올랐었고 당시 코스피 지수가 설 연휴 직전 5거래일 동안에
6.03% 급락한 뒤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2020년에는 설 연휴 직후 5거래일간 5.67% 급락해서 낙폭이 또 가장 컸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2월부터 코로나, 원래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 중국에서 무슨 약간 뭐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된대 요런 얘기가 조금 나왔고요. 12월 달에도 간간히 나왔었는데 2020년 1월 그리고 2020년 2월 넘어가면서 한국으로 빠르게 상륙을 하면서 아시아 전체가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하고 미국에는 아직 코로나가 상륙을 안 해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구 선수, 야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야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 미국 갈래."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3월 달에 2월 말부터 3월 넘어가면서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코로나가 상륙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퀀트를 분석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무작위적으로 5번 오르고 5번 내리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요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투자자가 휴장 기간 돌발 악재를 피하기 위해서 연휴 전 주식을 매도한 뒤 이후 재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오른다는 명절 효과에 대해서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털과 거시 환경이 지수를 좌우한 사례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주말 효과, 연휴 효과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걸 행동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뭐 9.11 테러 같은 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다 보니까 긴 연휴 전에는 일단 주식을 줄이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이런 주말 효과, 연휴 효과 이번에도 그랬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설 전에 자금 수요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약간 유동성이 스퀴즈 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을 안 받는다면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매도를 잡아가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한다면 그 정도로 '아 나 연휴 불확실성 이런 거 걱정 안 해. 왜냐면 이 주식은 다음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거든.'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도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연휴를 앞두고 조정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은 상당히 지금 장이 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5 월에 대폭락 온다. 그런 그렇게 또 썸네일이 나와 가지고 참 보는 순간 아 뒤통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뭐 언론이나 유튜브는 뭐 조회수고 언론은 또 구독자 수에 좀 목매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다음에 얘기는 좀 하려고요. 저는 내일 또 금요일 웜의 신박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의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